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까지 3년이 걸렸고 입주는 2028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의하면 6년 만에 주거 정비 사업을 끝낸다는 건데요. 통상 재개발 사업이 10년 넘게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그야말로 초스피드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 1호 본동 모아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상지 발표 후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본동 모아타운 1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이 힘차게 떠졌습니다. 낡고 노후된 주택이 많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은 강북구 본동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근 5개 모아주택 구역을 동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는 13개 동 최고 35층,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242세대가 들어섭니다. 특히 통합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해묵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 가로 중심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우이천과 연계한 산책로와 단지 내 녹지 공간도 조성됩니다. 이주와 이런 것도 정말 불가적으로 한 3개월 만에 전부 다 거의가 이주를 다 했어요. 빠르게 기적적으로 착공 시점에 와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넘게 걸리는 기존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은 6년 만에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효자 정책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서울의 턱없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시작하겠고요. 그중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할 게 신속하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아타운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109곳이 추진 중입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에 달하는 모아타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동 모아타운의 입주 예정은 2028년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이 송파구청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면으로 맞서온 주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원안 개발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겨냥해 비난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 부지 개발 과정에서 2년 전 합의한 계획안을 파기하지 말고 이행하라는 겁니다. 현장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서강석 구청장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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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치소에 민간 분양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써! 성동구치소에 주민소통 거점 시설 실층으로 짓겠다 약속한 사람 누굽니까? 송파구청장이 서울시 편에 서서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원팀 그 누굽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개발 원안은 일반 공공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2년 전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 끝에 도출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새롭게 구상한 개발청사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임대주택 규모를 620가구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된 겁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어기고 동의 절차를 생략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 안 가고 이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합의하는 실내에서 새롭게 이 지역으로 이사온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공공분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저기 청약 대기자들도 많습니다. 송파구는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선 사과 대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다. 신혼부부들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중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240세대만 신혼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을 50%나 확대한 것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는 되게 실망스럽고요.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분들 240세대만 알고 620세대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원을 얼마나 많이 넣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며 혐오 시설을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 서울시와 송파구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가장 경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부천 대장에서 서울 홍대로 이어지는 대장 홍대선 노선 중 일부가 한 아파트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사유지를 침범했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월 우연히 대장 홍대선이 아파트 용지 일부를 침범해 지나도록 설계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장 홍대선 설계 도면을 보면 가양대로를 따라 이어지던 노선이 월드컵 북로로 꺾이면서 아파트의 34.9제곱미터, 약 10평 남짓한 용지를 침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에 한 10평 정도를 지금 대장 홍대선이 지나갑니다. 의견 청취를 주민 전체 가구가 아닌 7가구한테만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주민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시다가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데다 무엇보다 철도가 아파트 지하로 통과할 경우 소음과 진동, 안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7단지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설사 재건축이 된다 해도 큰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설계가 아닌데다 설사 아파트 지하로 열차가 통과하더라도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구룡공원으로 크게 우회하는 설계안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1,8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제출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집단 시위 등을 통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경기도로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정부시가 참여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참여한 지자체 면면을 보면 특정 정당에 치우쳐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기후동행 카드 이용 범위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11일 기동카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 9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의정부 시민들께서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훨씬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편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기존 서울면허 시내버스에 더해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시행 시기는 시스템 개발을 고려할 때 6월 말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의정부시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 지자체 모두 동참했다는 건데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그리고 과천에 이어서 이번에 의정부까지 기후동행 카드가 확대가 돼서 수도권의 광역교통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지금껏 기동카에 참여한 지역은 8곳, 단체장은 모두 특정 정당 소속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것이 경기도민들이나 서울 시민들께 분명히 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K패스를 각각 시행 중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교통정책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모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명동과 이태원, 강남 등 서울 곳곳의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대책이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성탄절 인파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나눠 인파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성탄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7곳. 명동 일대와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건대입구, 홍대와 강남역, 압구정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성탄절 전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밀집 행사로 인한 인파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24일까지 행안부와 경찰, 소방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날은 현장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시 확성기와 사이렌, 재난 문자 등이 활용됩니다. 주최자가 있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날과 1월 1일 이틀간 자치구와 행안부,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합니다. 해당되는 축제는 서울라이트 DDP와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아차산 해맞이 축제 등입니다. 특히 운집 예상 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비상근무를 가동한다는 계획.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명동 스퀘어 일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와 K-팝 공연, 불꽃쇼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광진구가 올 한 해 동안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한 우수 기부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앞장선 광진구 주민들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진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해온 50명의 우수 기부자들입니다. 기부에 나선 계기도, 각자 기부한 금액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며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본인 용돈에서 한 달에 이제 3만 원씩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 그 용돈이 3만 원이라면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걸 점점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함께 뜻을 모은 주민들 덕분에 광진구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현행법 제도로 보호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고 구청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기 가구의 자활을 돕는 200가구 보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알리는 온도탑 제막식도 개최됐습니다. 성금은 물론 식료품이나 생필품 기탁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물론 온라인 계좌나 QR코드를 활용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부 후에는 연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모인 모금액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유일한 일반계고 출신 재학생 만점자가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광남고는 지난 2016년도 수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능 만점자를 배출해내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생 주도적인 면학 분위기가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남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모든 문제를 마친 수험생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광남고 서장엽 학생이 유일합니다. 과학 지구과학에서 두 문제를 잘못 써와가지고 사실 제 기억상으로는 맞게 풀었는데 가채점표가 잘못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다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본인의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공부도 함께 챙겼다는 서정엽 학생. 학교에서 정리하는 학습 동아리나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주도했고 1년의 과정들이 쌓여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공부해왔다는 서정엽 학생은 컴퓨터 공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시로도 컴퓨터 공학부에 지원을 했고 아마 만약에 수시를 떨어져도 정시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어서 그렇게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광남고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도 수능에서 광남고 출신 졸업생이 이어 서정엽 학생이 재학생으로선 최초로 수능 만점을 이뤘습니다. 학교는 매년 다수의 수험생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데엔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면학 분위기가 뒷받침됐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과 또 열심히 협력하여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멘토 멘티 활동도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또 자신 있는 과목들, 그래서 멘토 멘티를 맺어서 함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광남고의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남 고등학교만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묻어 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그 우수 사례로 일반고의 어떤 성과를 다른 학교들에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학생 주도적 환경을 만든 광남고. 또 한 번 수능 만점자를 배출시키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